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9일 채택된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따라 2024년 7월 26일에 실시되는 2차 청문회에 필요한 추가적인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등의 구체적 명단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의 명단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내려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손들면 누구를 시켜야 될지 그것이 그러니까 먼저 든 의원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은 하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도 많이 제지를 받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개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법문구를 곰곰이 다 따져 보십시오. 예, 명백하게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청원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회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핵 안에 대해서 청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 법안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적법한 이런 청원인 양 그 대상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뭐 적법하게 정달하겠다고 했다가 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을 어거지로 마치 이거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뭐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뭐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오늘 또 안건 조금 이따 대체 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의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증인 송달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입구에서부터 경찰과 또 경호처 직원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희들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회법에 의하면 적법하게 접수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접수가 되었고 또 이는 당연히 법사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요한 안건으로 청문회를 소집을 하고 청문회에 관한 정인을 적법하게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을 거부를 해서 의원들이 직접 송달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입구에서조차 의원들과 기자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방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취재 방해이고 언론 탄압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특수공무 집행 방해에 해당하고 또 송달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간 송달 서류를 바로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은 공용 서류 손상죄고 이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당시에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직접 들어가서 이걸 전달을 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이것을 막고는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진입하겠다 하는데 진입을 막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그런 찰가상 그리고 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지금 대명천지에 민주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서류 전달하겠다는데 이것을 경찰을 동원해서 입구에서부터 막는 것이 이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 국회의원들을 맞아주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폭행으로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실의 증인들을 송달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법 앞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공무집행을 하는 그런 송달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런 것을 폭력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행위를 자행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로 오늘 증인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국회의 법사위에 이 자리에 출석을 해서 진상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에게 해주시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